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사실은 뭐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겠지만 코스피는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왔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상당히 어려운 장을 지금 요 며칠 새 이어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0월의 장은 원래 어려워요. 10월의 장은 어려운데 반대로 10월 장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11월부터 연말까지의 장세가 사실 상당히 녹록하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사실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말은 시간이 좀 남아서 뭐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이것도 체력적인 소모도 많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모가 되죠. 그리고 방송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어제 굉장히 큰 변곡의 시점, 그리고 일요일 날부터 이미 발생한 시장의 변화의 조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지수적으로나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나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제 회원님들하고 하는 말이 현금, 네,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지금 제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대다수가 종목을 들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들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의 무수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만약에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락에 대한 기회에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할 기회를 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 보류를 어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변곡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증시의 변곡 머지 않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버스를 지난주부터 들고 있으면서 마이너스가 돼도 그냥 들고 있는 부분이 흔히 말하는 서든 브레이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갑자기 떨어지는 급락이죠. 갑자기 급락이 어느 순간에 한 번씩 나와요. 지금 그 전에 홍콩에 대한 이슈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엄청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발 염려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을 앞에 두고 미국 상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상정을 합니다. 인권법을 통과를 시켰죠. 거기에다가 어젯밤에 이 트럼프 이 양반은 또 관세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막말까지 퍼부으면서도 다우는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음봉 상승을 하면서 교수형 형태의 종가로 마감을 했죠. 그래도 상승했다라는 게 엄청난 그래도 수급에 돈에 미친 장세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홍콩 인권법을 좀 돌이켜 본다면요. 지금 홍콩 사태가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총기 발사와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하는 부분은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홍콩 자체가 영국령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 영국에 대한 공조 부분도 상당히 진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이러한 홍콩 인권법 상원 통과로 인한 우려가 이제 그 불씨가 무역 협상에 관련해서 악재로 작용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시장이 외쳐왔던 하나의 중국을 말을 하고 있는데 홍콩에 미국이 개입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정 간섭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을 못하는 부분이죠. 잘못했다가는 이게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갈게요. 일단 오늘 아시아나 계열이 장중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네, 장 막판에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상승 이후 되돌림 파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가 대비 40% 이상 밀린 상태에서 반등이라 네, 그런 그 반등의 개념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한 하루였는데 개별 이슈에 의한 상승만 있을 뿐 전체적인 약세장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시장이 가야 제약이 갑니다. 지금 시장이 가지 못하면 또 제약은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매수를 보류하고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장중에서 셀리버리 그리고 네오크레마 장중에 이슈로 급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셀리버리 정도 매매돈을 소폭 진행을 해본 정도로 좀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 외 IT 섹터에 굉장히 좋은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좋다 하면서 오늘 양매도로 수급 이탈이 나왔죠. 단기 조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번 큰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OLED 그리고 폴더블 통 관련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된다. 그 타점을 잡는 거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을 보면서 돌아가는 타점을 잡는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기회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책 테마주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관련해서 해저터널이 움직였죠. 앞으로 뭐 다른 쪽이 움직일 겁니다. 그 이후에 항상 총선이 지나고 나면 대선 이슈가 분명히 나오는데요.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대선 주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저출산, 그리고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꾸준한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맥주가 5배 간다면 정책 테마주는 10배도 가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는 거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이제 오늘 지난주부터 사실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어제 라이브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고, 오늘 장중에 움직였죠.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내년을 위한 네, 종목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수급이 전반적으로 약세라 현금 비중 유지 필요합니다. 현금 꼭 필요하고요. 이 현금 가지고 이제 이번 조정에 잘 종목을 주워 담는다면 내년 연초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벌써 11월 21일입니다. 11월 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게 끝나면 12월 달에는 대주주 관련해서 수급이 약하고, 이게 끝나면 1월 달에가 산타랠리가 펼쳐질 거예요. 분명히 그게 그 장세가 오기 때문에 뭐 인버스를 사서라도 버티십시오. 인버스를 사서라도 들고 버티고 있다가 그 인버스 팔아서라도 그때는 종목을 담아야 되고, 그때 상승 파동이 진짜 상승 파동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장이에요. 많이 힘들지만 우리 청취자님들 그래도 힘내시고 희망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주식하면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단타 스캘핑 하면 볼 수는 있는데 또 비중을 진짜로 이빠이라고 말을 하죠. 많이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수급을 보면 오전에 이제 수급을 보면서 딱 이 시점이에요. 저도 이 시점 때 이거 하향 추세다, 위험하다, 매매 정지한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오늘 수급 개판이었고요. 말 그대로 원웨이 하락이 코스닥은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코스닥도 어제와 똑같이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천억대 매도가 이어졌고요. 프로그램으로도 엄청난, 특히 경고를 드렸던 금투에 강한 투매가 나올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금투, 투신, 사모 할 거 없이 기관계에서 대량 매도가 쏟아졌죠. 지금 장 막판에 연기금이 좀 들어왔는데 지수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이 좀 들어온 부분이지, 연기금도 네, 굉장히 버거워 할 겁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의해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제 금투의 공격적인 매도가 나올 때는 네, 시장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개인들 정신없이 매수해요. 개인들. 그럼 이렇게 가다가 많이 하나, 네, 개인들이 전부 콜에 베팅을 하고 콜 베팅 풋 매도 하다가 나중에 시장 서든 브레이크 나오면 또 개인들 투매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개인들과 반대로 좀 가야 되는 위치가 돼버렸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수 한번 보고 가죠. 코스닥 지수 650포인트, 654포인트 기준으로 오늘 받고 말 그대로 21선을 개파락한 겁니다. 오늘 21선을 개파락하는 네, 하향 추세가 되었어요. 지수 자체가 하향 추세가 됐다면 앞으로 이 5일선, 이 2평의 5일은 저항이 됩니다. 이 2평의 5일까지 반등하면 종목 매도 대응하셔서 네, 하락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뭐 주봉으로도 일단 네, 이런 부분이라 21선, 주봉의 21선이 하향 구간이라 분명히 저항을 맞게 돼 있고요. 월봉상에서도 주봉 그 월봉 11선 저항에 정확히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받고 뭐 630포인트라든지 620포인트라든지까지 뺐다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늘 어제부터죠. 갭 하락을 떨어지고 지금 갭을 약간 들면서 지금 인버스가 좀 변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어요. 인버스 쪽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인버스가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박스권으로 지수가 가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수가 박스권으로. 그러나 이때처럼의 이런 급락은 없을 거로 보여져요. 이때까지의 급락은 없고, 얘도 뭐 올라가 봤자 뭐 이런 구간이 있지 않겠나, 이런 구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큰 박스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고 가죠. 어제 이제 봤던 에이프로젠 KIC 먼저 하나 보고 갈게요. 에이프로젠 KIC. 장 초반에 저도 공략을 하려고 했는데, 장 막판에 이제 루미마이크로에 대한 이 지분 구조가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매매 자체가 진행이 안 됐고요. 일단은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다시 들어 올리는 일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매매 자체는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서 반짝 반등 이후에 이 시가 붕괴 이후에 시가를 회복 못하면 이런 종목은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매매 자체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신라젠부터 보고 가죠. 신라젠은 또 장 초반에 이슈가 하나 있어 가지고 또 장 초반에 또 반짝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제 지수 흐름에 따라서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 이제 거래량을 터트려 놨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라젠도. 그리고 HLB도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네,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HLB입니다. HLB를 매수하자라는 것보다도 HLB가 NDA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이 결과가 나오면서 만약에 방향을 바꿀 때, 혹은 5일선 쌍바닥 구간이 분명히 나와요. 지금 5일선 1차 바닥이 나왔고, 얘를 이렇게 돌리고 눌릴 때가 5일선 2차 바닥입니다. 이 구간이 오면 네, 한 번 정도
네, 손절선 잡고 대응이 가능합니다. 곧 올 거라고 보여져요. 어떠한 종목보다도 성공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거래 대금을 많이 터뜨렸고 그만큼 시장의 중심이 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은 못할 거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니까. 자, 그 다음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은 1차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차바이오텍은 지켜보고 있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네, 제약바이오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15,000원 하단을 보다가 더 밑에 구간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장기적으로 얘는 바닥 찍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눌렸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간하고 싸움을 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뭐 내려오는 10일 이평에 걸려서 일단 버벅이다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현대바이오부터 텔콤까지. 현대바이오 수급은 좋은데 오늘도 굉장히 좀 밀렸습니다. 수급은 좋은데 좀 밀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매수의 기준은 안 잡는데 아직은 죽지 않은 종목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추세 이탈 없는 거 보고 진행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게 지수가 밀리면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구간에서의 힘든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텔콘 어제는 전환사채 이슈로 시간 외에 급락을 해서 장 초반 급락 출발을 했죠. 원래 이거 매수 단가로 오늘 7850을 좀 생각을 했는데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얘는 대장주 안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 아마 비보존 네,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가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텍파마, KPM테크 할 거 없이 지금 전부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도 이슈가 나와서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네, 힘을 발휘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 필룩스 지속적으로 네, 추세 유지하면서 가고 있고요. 일단 오늘 3분봉 이후에 반등 자리에서 반등을 못했고 5일선이 깨지면 이제 5일선이 꺾이는 자리가 돼요. 그래서 내일장부터는 좀 네, 보수적으로 보고 필룩스는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삼성출판사는 오늘 일부 저는 좀 매도가 됐네요. 어제 좀 매도가 좀 여기서 일부 매도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매도해서 아주 소량 들고 있고요. 소량 들고 있고, 이 구간에서 5일선 쌍바닥이 나올 거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일단 5일선이 눌렸고 올라와서 다시 가면 저는 이거 뛰어넘는 장대 양봉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박주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포기할 종목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썬데이토즈가 오늘 장 초반부터 좋아서 25,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했는데 얘가 이제 장 막판에 밀려서 본전에 청산을 했어요. 나머지를 본전에 청산하고, 사실은 좀 오래 보려고 하는데 시장의 영향인지 아니면 매집했던 일정 구간에서 나오는 투매였는지 모르겠지만 장 막판에 투매가 좀 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추세를 유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11선에서 반등 노려보고, 일단 추세가 정상화되면 다시 봐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좀 아쉬움이 생기네요. 그리고 파인텍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이거는 완전히 초대박주였다라고 뿐이 말이 안 나오네요. 초대박주였다라고 뿐이 말이 안 나오고, 뭐 여기서 더 갈 수는 있겠으나 이제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국영 GNM도 오늘까지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 5일선 안 깨지는 선에서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힘스라든지 AP 시스템, 뭐 오늘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있죠. 언젠가는 갈 종목들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안에서 진짜 천천히 매매를 하시고, 물려도 나는 버텨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런 아래 구간 오면 또 매수를 해서 뭐 단기 뭐 한 달에 10%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거예요. 힘스도 마찬가지고요. 큐브엔터, 일단 오늘 직전 이 상한가까지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원래 돌파를 못하냐의 차이였겠죠. 만약에 여기서 꺾이면 종목은 관심 종목에서 빼고, 올라가면 돌파할 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이 재료 노출이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서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투산 퓨어셀, 이 종목이 상당히 스펙타클하게 좀 움직였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뭐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게 줘서 뭐 매도 이렇게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그랬는데, 일단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많이 밀려가지고 지금 종가 부분에 한 번 더 투매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시장을 지켜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내일 5일선이 올라오면서 그 5일선을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 5일선을 이탈하는 조정을 보일 것인지가 내일 관점입니다. 아직 5일선이 우상향 축에 있는 종목인데 내일 시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5일선 타고 여기서 5일선을 잡아먹고 올라가주는 양봉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봉이 나와주기를. 근데 이제 5일선을 꺾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되기 때문에 내일은 좀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밖에 코렌,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이제 나중에 이 아래권 120일선 라인에 받쳐놓고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드렸고, 이게 이제 매수 단가 물어보니까 어제 한 이 구간의 매수 단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익절하셨을 거라고 보이고, 이런 종목은 바닥권에서 모아 가시면 좋을 거예요. 바닥권에서 보령 메디앙스까지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면 여기서 더 빠질 구간이 없기 때문에 세력들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온다면 나중에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나오면 대박이죠. 세배 파동이 잘 나오면 뭐 한 3개월에 5개월에 이렇게 해서 3에서 5개월 정도 장투나 중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원테크, 오늘 시초가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시가 공략을 하고 이제 종가에 좀 급하게 주워 담았는데 추세가 나쁘지 않아요. 추세가 나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2의 파인텍 혹은 그런 비슷한 종목으로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세력에 자금이 들어왔어요. 세력봉이라고도 하죠. 세력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력봉 안에서 갭을 떠서 올라갈 종목으로 보여지네요. 지금 파인텍을 하나 예를 보자면, 이제 이건 세력주 매매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떻게 보면 파인텍의 이 세력봉은 이 구간일 거예요. 이 구간이 세력봉이 확실히 자리 잡은 봉, 그 다음에가 이 구간에서 갭이면 내일 이런 봉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가 사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가에 사고
시가에 사고 종가에 또 사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으니까 내일 이게 돌파 갭이 떠요. 돌파 갭이 떠서 올라가니까 내일 이 종목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시가부터 그냥 때려서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가부터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 1,400억, 1,700억, 오늘 1,000억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트리고 올라오는 이낙연 관련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요.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노메딕스 흐름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700원 구간까지 단기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 갈지 아니면 이 구간을 할지. 나노메딕스도 끝난 종목이 아닌 것 같네요. 끝난 종목이 아닌 이 추세를 지키고 뭔가를 해 나가는 종목인 것 같아요. 큰 세력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노메딕스는. 자, 오늘 너무 힘든 장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들 힘드시더라도 희망 잃지 마시고 시장 대응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